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오늘 코스닥이 700선을 해보겠습니다. 외인 매수세가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현지 시간 11일 날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의 여보이 옵티보가 이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 소식도 나왔죠. 이 부분도 HLB 주가에 영향 관련되는 부분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종가상으로 강보합권 52,800원 정도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옵티보 여보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포드파 골데이터가 본래 4월 21일이죠. 최근에 FDA 관련되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4월 초에 이 노바백스 관련되는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문의 개최도 요구되지 않으면서 무한 연장이 되면서 FDA 이제 어프로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정에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이제 일정들이 있는 기업들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어프로드 관련 일정이든지 CRL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의 이 옵티보와 여보이는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4월 21일 요렇게 이제 잡혀 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 거의 한 10일 정도 일주일 넘게 빠르게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 관련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보이 옵티보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도 1차 치료제로 받았거든요. 승인을 받고 또 6월 달에는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 관련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옵티보는 그 치료제 중에서 항암제에서 키트루다이에서 가장 이제 매출이 큰 메가 블록버스트입니다. 1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키트루다가 한 30조가 넘어가는 메가 블록버스트라고 보통 이제 1조가 넘어가면 블록버스트라고 하는데 10조가 넘어가면 메가 블록버스트죠. 2011년도에 면역항암제로는 여보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만 CTLA4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작용 때문에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옵티보와 키트루다가 나오면서 면역항암제가 활성화되었고 면역항암제로서의 어떤 파트너로 표적항암제가 많이 부상합니다. 면역항암제가 이제 반응률 자체가 한 30%에서 뭐 40%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반응률을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병용으로 부상이 되었고 간암 쪽에서는 이제 2020년도에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이제 들어오면서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적응증이 되면서 최근까지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NCCN이나 뭐 EMA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장하는 표준치료제 형태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용 보면 진행성 간세포암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 1차 치료 옵션으로 옵티보 여보이 병용을 승인했다. 그리고 체크메이트 이제 9DW 이제 임상 쪽에서 66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OS 값은 23.7개월이니까 이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의 23.8개월보다는 0.1개월 정도가 작습니다. 모든 비교는 우리가 이제 애플 투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헤드 투 헤드 형태로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OS 값이 저 정도가 나왔구나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대조군은 20.6개월에 그 렘바티닙이나 소라페닉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생존율 개선 효과를 나왔기 때문에 23.7개월이면 지금 간암 1차 치료제에서는 허가받은 것에서 가장 긴 OS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보 여보이 병용은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의 경쟁 제품이다. 뭐 시기상으로도 비슷하고 OS 값이 이제 거의 이제 대등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보통 이제 약물이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승인은 여보이 옵티보가 HLB 간암 시작보다 빠르게 시장 진입하게 되었다. 제가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3월 달에 CRL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보의 옵티버가 먼저 된다라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에서 이미 3월 달에 EMA 승인도 빠르게 이제 되었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들이 승인되었고,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시기적으로 이렇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 좋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이후에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뭐 NCCN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제 뭐 PBN 관련되는 등재, 그리고 이제 실제로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앞서 있는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대비해서 이 OS 값의 우위로서 얼마만큼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제 리보셈과 캄넬리주맙도 이제 어떤 식의 승인 이후에 가정을 하는지 벤치마킹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임상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얼마만큼 그대로 반영되는지를 봐야 되고,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어떤 이 부작용이라든지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 옵티보 여보이가 얼마만큼 커버하는지도 계속 보면서 리보셈과 캄넬리주맙의 이제 가정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회사가 타임라인으로 정해놨던 5월달인데, 지금 이제 뭐 포스트 액션 레터를 보고 최근에 양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리서브션 관련되는 이야기가 뭐 관측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팩트로서 얼마만큼 빠르게 넣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보의 옵티보가 FDA 승인을 먼저 받았을 때, 이제 뭐, 이거 이제 병용요법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거 주총에서 뭐, 질의가 뭐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승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를 살펴보는 어떤 흐름이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이 CRL 관련되는 부분과 최근에 4월달 이후에 인력 감축, 그 FDA 전체 인력이 한 15,000명 이상인데 한 3,500명 정도의 인력 감축이 되고, 이제 기타 이제 서포팅하는 부서에서도 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의 어떤 노이즈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4월 달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거하고 뭐 전혀 관계없이 제대로 허가 과정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관련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처리해 주느냐,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뭐 빅파마다 보니까 항암제 라인에서 뭐 노바티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가 가장 이제 강한 이제 빅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약물들의 한계 때문에 특허 만료 관련되는 우려감으로 작년 2022년도 12월 달에 80달러에서 작년도에 39달러까지 반토막 이하로 빠졌다가 40달러 부근에서 이번에 이제 뭐 60달러, 그러니까 한 50% 정도 반등을 하고 이번 이제 4월달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4월 9일날 이제 수요일날이 그 현재 어떤 반응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빅파마에서는 파이프라인도 많고 항암제 라인에서 대부분 뭐 한 10개 이상 정도의 허가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허가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큰 어떤 흐름들은 뭐 이 부분을 보셔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간세 우려로 빅파마들이 더 영향을 받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에서는 결국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순보유 잔고가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이런 수급적인 여인은 계속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기준이 그 2천억대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이 있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현지 이제 정권사에서도 이 매수청 관련되는 보고서가 BOC 정권에서 항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수 등급을 부여한다. 꾸준한 성장세.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전 같으면 제네릭을 중심으로 하고, 제네릭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발달하고 2000개 이상의 지방 중심의 소형
제약사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다가 이 순표형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신약, 그러니까 제네릭 중심이 아니라 혁신신약으로 가기 위해서 피봇을 이제 90년대부터 했습니다. 항서제약이 초기 약물이 보통 이제 소독약, 빨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하다가 혁신신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특허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그게 이제 2000년 초반이었고 2004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닙을 특허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판권도 가져왔던 게 그런 시점이죠. 그 뒤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캄넬리주맙도 2019년에 성공하고 뭐 파이로팁이라든지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적응정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순표형 이제 회장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좀 뭐 은퇴를 좀 생각하다가 이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2023년도에 프랭크 지양 이제 부사장을 시스톤에서 이제 영입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을 좀 더 가감하게 R&D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30%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형태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 허가받는 이 부분을 투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서제약은 베이진사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베이진사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한 100개 정도 되니까 베이진사가 한 44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감한 투자라는 베이진사에 비해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벌어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 R&D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올해 홍콩 상장이 되면 자본 유치가 되면 결국 이제 R&D 쪽이라든지 생산 시설 관련되는 좀 더 추가적인 이제 자본 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향후에 항서제약이 좀 더 이제 박차를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혁신신약과 R&D의 진전을 결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두 번의 그 FDA의 그 CRL 받았던 것도 3월 31일에 연례 보고서에서 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많이 좀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는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준비 과정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공매도 쪽에서 오늘도 한 1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벌써 이제 390만 주대로 4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90만 주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 앞서 이제 그 기사 나왔듯이 2천억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체결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은 새로운 어떤 공매도를 하기 위한 대차거래가 계속 이제 체결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공매도가 밑단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한매수 커버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커버링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수급과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